내공의 성취는 놀라웠다. 하지만 제갈진의 얼굴에는 만족감 대신 차가운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무공의 이치는 안다. 제갈세가의 연무장에서 수없이 검을 맞댔고 비전의 초식도 머릿속에 남김없이 새겨두었다. 가문에서 총망받던 기재였고 또래 후기지수들과의 비무에서도 좀처럼 밀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비무대 위의 검과 목숨을 노리고 달려드는 살수의 칼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상대를 꺾는 법은 배웠다. 살아남기 위해 먼저 물어뜯는 법은 아직 배우지 못했지. 사령문의 살수들이 뿜어내던 살기와 진삼의 비열한 웃음이 뇌리를 스쳤다. 한치의 망설임이 목숨을 빼앗는 싸움에서 정교한 초식과 풍부한 지식만으로는 부족했다.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짐승처럼 물어뜯는 실전 감각이 없다면 거대한 뇌기 역시 쓸모없는 장식품에 불과했다. 제갈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석실의 벽면을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다. 300년 전의 기재, 천무조가 자신의 후계자를 위해 단약과 비금만 달랑 남겨두었을 리 없었다. 이 거대한 석실 어딘가에 분명 무공을 시험할 안배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벽면을 빼곡하게 채운 검은들을 손끝으로 더듬어 가던 제갈진의 시선이 석실 가장 안쪽에 툭 튀어나온 석판에 멎었다. 김운진식의 흐름이 인위적으로 모여드는 중심점이었다. 그가 석판을 강하게 짓누르자 둔탁한 기계음과 함께 석실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예리한 파공음이 울렸다. 바닥의 돌틈 사이로 시퍼런 검기가 솟구쳐 올랐다. 제갈진이 급히 몸을 틀었으나 검기는 그의 흑삼자락을 찍고 허벅지에 길쭉한 핏자국을 남겼다. 살이 베이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천장에서는 날카롭게 세공된 돌창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고 사방의 벽에서는 맹독을 머금은 암기들이 사각지대를 노리고 날아들었다. 침입자를 찢어발기기 위한 단순한 살상 기관진식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동선을 유도하고 반격의 틈을 강요하는 목숨을 건 훈련 장치였다. 이런 미친 노인네. 제갈진은 입술을 깨물며 바닥을 뒹굴었다. 눈으로는 암기의 궤적을 읽고 머리로는 피할 방향을 계산했지만 굼뜬 육체가 반 박자씩 늦게 반응했다. 어깨가 베이고 팔뚝에 암기가 스쳤다. 단 몇 번의 호흡 만에 제갈진의 몸은 다시 피투성이가 되었다. 생각하지 마라. 머리를 비우고 몸에 맡겨라. 그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살기를 마주하며 이성을 억눌렀다. 제갈세가 차남으로서의 고상한 자존심, 두뇌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던 오만함을 벼랑 끝으로 밀어 던졌다. 오직 살아남겠다는 원초적인 생존 본능만을 끌어올렸다. 제갈진은 날아오는 암기를 피하는 대신 주먹에 푸른 뇌기를 두르고 정면으로 내질렀다. 뇌기와 암기가 충돌하며 불꽃이 튀었다. 산산조각난 쇳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는 반동을 이용해 몸을 날리며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검기를 발끝으로 짓밟아 부쉈다. 처절한 사투였다. 기관진식은 피로를 몰랐다. 제갈진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짐승처럼 석실을 굴러다녔다. 한계에 달해 쓰러지면 진식이 닿지 않는 유일한 안전구역인 돌침대로 기어 올라가 천무조가 남겨둔 마른 약초를 씹어 삼키며 기혈을 다스렸다. 그리고 찢어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석판을 눌러 지옥으로 뛰어들었다. 시간의 흐름조차 잊은 어둠 속의 은거지.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날아오는 암기를 피하기 급급했던 제갈진의 움직임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동작이 완전히 사라졌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치명적인 공격을 비껴가고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치명상을 찔러 넣었다. 머릿속으로 창안했던 천례기공의 초식들이 생존의 위협 속에서 뼈와 근육에 깊숙이 새겨졌다. 푸른 뇌기는 더 이상 억지로 끌어올리는 기운이 아니었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의 의지와 한 몸이 되어 자연스럽게 폭발하고 거두어졌다.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렀다. 석실 안에서 둔탁한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천장에서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 내리자 흑삼을 걸친 제갈진이 유유히 허공으로 도약했다. 그는 피하지 않고 오른손에 푸른 뇌기를 집중시켰다. 주변의 공기가 벼락과 함께 터져나가는 절대, 무악, 천풍권. 제갈진의 주먹이 바위에 닿는 순간 귀를 찢는 뇌음과 함께 거대한 암석이 모래알처럼 잘게 부서져 내렸다. 사뿐하게 착지한 제갈진의 주위로 사방에서 수십 개의 독침이 빗발쳤다. 하지만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자 몸을 감싸고 있던 뇌기가 그물처럼 뻗어나가 허공에서 모든 독침을 모조리 태워버렸다. 더 이상 석실의 어떤 함정도 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살을 애는 듯한 살기 한가운데서 제갈진은 산책을 하듯 여유로운 걸음으로 돌침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외형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창백하고 핏기 없던 서생의 뽀얀 피부는 짙게 그을렸고 수백 번 찢어지고 아물기를 반복하며 새겨진 흉터들이 사내의 훈장처럼 자리 잡았다. 깡말랐던 뼈대 위로는 짐승처럼 날렵하고 탄탄한 장근육이 완벽하게 덮여 있었다. 제갈진은 헝클어진 흑발을 낡은 끈으로 질끈 묶으며 씩 웃었다. 깊고 짙은 눈동자 속에 푸른 벼락이 섬뜩하게 번쩍였다. 병약한 서생의 껍데기를 완벽하게 부수고 나온 진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제갈진은 돌침대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깊은 호흡을 들이마셨다. 석실을 미친 듯이 굴러다니며 익힌 생존의 감각은 이제 그의 뼛속 깊은 곳까지 각인되어 있었다. 이제는 거칠게 날뛰는 외공의 감각을 덜어내고 단전 깊은 곳에 응축된 뇌기를 한 단계 끌어올릴 차례였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단전에서 회전하던 푸른 벼락이 점차 속도를 높였다. 사방으로 뻗어나가려던 파괴적인 기운들이 제갈진의 완벽한 통제 아래 둥근 구슬의 형태로 압축되기 시작했다. 밀도가 한계에 달한 순간 단전 내부에서 경쾌한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천내기공이 마침내 소성의 경지에 도달하는 순간이었다. 제갈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압축되었던 뇌기가 단전을 기점으로 폭발하듯 전신의 혈맥을 타고 역류하기 시작했다. 주와 인마의 고통과는 달랐다. 파괴가 아니라 육신을 밑바닥부터 뜯어고치는 창조의 고통이었다. 석실 안에 뼈가 부서지고 다시 맞춰지는 소리가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제갈진의 몸이 경련하며 굳어졌다. 낡고 병약했던 골격이 부서진 자리에 벼락의 기운을 머금은 단단하고 새로운 뼈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끊어지고 늘어났던 근육의 섬유질들이 뇌기의 흐름에 맞춰 가장 완벽한 전투의 형태로 팽팽하게 재조립되었다. 살같이 찢어지고 뼈가 깎여나가는 지옥 같은 고통이었지만 제갈진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이깟 험을 벗는 고통쯤이야. 빗속에서 등에 칼이 꽂히던 그날의 수치심에 비하면 간지러울 뿐이지. 그는 오히려 입술을 깨물며 뇌기의 회전 속도를 더욱 가속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뼈를 재조립하던 고통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이번에는 전신의 모공이 일제히 열렸다. 끈적하고 검은 액체가 피부 밖으로 쉴 새 없이 밀려나오기 시작했다. 역겨운 악취가 석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평생을 서생으로 살며 쌓아왔던 몸속의 노폐물과 묵은 도끼, 그리고 주와 인마로 죽어있던 어혈들이 모조리 몸 밖으로 배출되는 황골탈퇴의 과정이었다. 검은 불순물들이 피부를 두껍게 덮자 제갈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몸을 뒤덮은 검은 찌꺼기들을 내려다보았다. 시선에 물조차 없는 척박한 석실이었으나 제갈진은 당황하지 않고 가볍게 손가락을 튕겼다. 그의 몸을 타고 흐르던 푸른 뇌기가 일순간 피부 겉면으로 강하게 뿜어져 나왔다. 치명적인 벼락의 고열이 피부에 엉겨붙은 검은 불순물들을 단숨에 태워버렸다. 매캐한 연기가 흩어지고 난 뒤 그 자리에 드러난 것은 과거에 병약했던 서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육신이었다. 시름시름 앓던 창백한 피부는 자취를 감추고 매끄럽고 탄탄하게 자리 잡은 장근육들이 전신을 빈틈없이 덮고 있었다. 어깨는 넓어졌고 척추는 한치의 구분 없이 꼿꼿하게 펴졌다. 움직일 때마다 근육 아래로 숨겨진 폭발적인 힘이 짐승의 숨결처럼 일렁였다. 제갈지는 한쪽 구석에 벗어두었던 흑삼을 다시 걸쳤다. 지난날에는 품이 남아 헐렁거렸던 옷이 이제는 그의 다부진 체격에 맞춰 터질 듯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는 가볍게 바닥을 박차고 허공으로 도약했다. 아무런 초식도 경공의 보법도 밟지 않은 순수한 도약이었다. 그럼에도 그의 몸은 깃털처럼 가볍게 떠올라 석실의 천장 가까이 솟구쳤다가 소리 없이 바닥에 내려앉았다. 육신의 감각이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하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이 정도면 길바닥에서 힘자랑하는 왈패놈들도 울고 가겠군. 제갈진이 만족스러운 듯 한쪽 입꼬리를 비스듬히 끌어올렸다. 그는 길게 자라난 흑발을 낡은 끈으로 대충 틀어 묶으며 전면의 암벽을 응시했다. 짙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시퍼런 뇌기가 섬뜩하게 번쩍였다. 서생의 허물을 완벽하게 벗어던진 절대적인 포식자의 탄생이었다. 제갈지는 주먹을 가볍게 말아쥐며 굳게 닫힌 석실의 암벽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제 새로 얻은 이 완벽한 흉기에 어울리는 치명적인 이빨을 벼려낼 차례였다. 제갈지는 석실의 가장 깊은 곳, 두꺼운 강철판이 덧대어진 암벽 앞에 섰다. 그의 생존 훈련을 도왔던 기관진식들은 이미 고철이 되어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이제는 새로 얻은 육신과 내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살인수를 완성할 차례였다. 다수를 상대할 때 일일이 손발을 뻗는 건 귀찮은 일이지. 그는 단전에서 고요하게 회전하던 뇌기를 오른 주먹으로 끌어올렸다. 시퍼런 스파크가 주먹을 감싸며 타닥거렸다. 제갈지는 기운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사납게 팽창시켰다. 목표는 5걸음 앞의 강철벽. 제갈진이 가볍게 바닥을 차며 허공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다. 천풍권. 주먹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벼락을 머금은 뇌기가 폭풍처럼 터져나갔다. 고막을 찢는 뇌음과 함께 석실 전체가 거세게 요동쳤다. 주먹에 직접 닿지도 않았건만 강철판이 덧대어진 두꺼운 암벽이 종이장처럼 무참하게 구겨지며 깊게 파였다. 바위 파편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졌다. 주변의 공기 자체를 벼락과 함께 폭발시켜 반경 내의 모든 적을 휩쓸어버리는 절대적인 파괴력. 삼류 무인 수십 명이 때로 덤벼도 단 일격에 피보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위력이었다. 제갈지는 무너져 내린 암벽을 보며 가볍게 손목을 털었다.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게 흠이지만 잔챙이들 청소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겠군.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겨 멀쩡한 강철벽 앞에 섰다. 천풍권은 다수를 휩쓰는 데 유용하지만 기운이 넓게 퍼지는 만큼 진정한 고수의 호신강기를 단숨에 뚫어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적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낼 단 하나의 예리한 송곳이 필요했다. 제갈지는 오른손에 검지와 중지를 모아 곧게 폈다. 이번에는 기운을 폭발시키지 않았다. 대신 전신을 휘도는 뇌기를 손가락 끝에 아주 작은 점 하나로 무자비하게 압축하기 시작했다. 사방으로 날뛰려는 벼락의 본성을 제갈진의 압도적인 통제력으로 짓눌렀다. 푸른색이었던 뇌기가 극한으로 응축되자 점차 눈이 시릴 만큼 새하얀 빛으로 변해갔다. 기운이 한 곳으로 밀집되며 주변의 공기마저 빨려 들어가는 듯 석실 안이 섬뜩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제갈진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가 강철벽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다. 거창한 폭음이나 화려한 폭발은 없었다. 그저 파앗하는 예리한 파공음과 함께 하얀 섬광이 찰나의 순간 허공을 가르고 사라졌을 뿐이었다. 제갈진은 천천히 강철벽으로 다가갔다. 조금 전 천풍권으로 흉측하게 우그러진 암벽의 옆. 매끄러운 강철판 위로
어른의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한 완벽한 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구멍의 단면은 쇳물이 녹아내린 것처럼 매끄러웠다. 제갈진이 구멍 안을 들여다보았다. 강철판을 뚫고 그 뒤에 두꺼운 암벽까지 일직선으로 관통하여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그 어떤 명검이나 기형적인 암기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완벽한 일격필살의 궤적이었다. 강호의 그 어떤 방패도 이 지풍 앞에서는 종이장에 불과할 것이다. 제갈진은 손가락 끝에 남은 미세한 열기를 입김으로 불어 식혔다. 무기가 따로 필요 없군. 내 몸뚱이가 돈을 가장 아끼는 완벽한 흉기니까. 그는 구겨지고 구멍난 석실의 벽면을 바라보며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북망산 절벽에서 겪었던 뼈를 깎는 지옥이 비로소 완전한 결실을 맺었다. 제갈진은 흑삼의 옷깃을 여미며 느릿하게 뒤를 돌았다. 그의 시선이 자신이 뚫고 들어왔던 굳게 닫힌 석실의 입구를 향하고 있었다. 제갈진은 바닥에 뒹굴던 빈 자루를 발로 툭 찼다. 그의 생명줄이 되어 주었던 벽곡단과 마른 육포가 완벽하게 바닥을 드러냈다. 천장에서 떨어지던 식수마저 며칠 전부터 말라붙은 상태였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석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두 그의 뼈와 살 속에 새겨졌다. 제갈진은 석실 한가운데에 고요히 앉아있는 천무조의 백골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까딱였다. 영감님, 덕분에 수련실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썼소. 나중에 인연이 닿으면 술이나 한 잔 올리지. 인사를 마친 제갈진은 석실의 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가 벼락과 함께 뚫고 들어왔던 입구는 굳게 닫혀 있었다. 닫혀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을 버티던 김운진식이 완전히 수명을 다해 붕괴하면서 환술로 감춰져 있던 거대한 암벽이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십 척 두께의 통짜 바위산이 입구를 빈틈없이 틀어막고 있었다. 일반적인 무인이라면 평생을 곡괭이질해도 뚫지 못할 절망적인 두께였다. 밖에서 수십 명의 인부가 폭약을 터뜨리지 않는 이상 열릴 리 없는 거대한 자연의 벽. 하지만 제갈진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뒷목을 주무르며 가볍게 목을 풀었다. 문이 없으면 뚫고 나가면 그만이지. 그는 굳게 닫힌 암벽 앞에 서서 두 발을 단단하게 디뎠다. 단전에서 고요하게 맴돌던 뇌기가 그의 의지에 호응하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전신의 혈맥을 타고 시퍼런 벼락의 기운이 오른팔로 무섭게 집중되었다. 어두운 석실 안이 파란 불빛으로 물들었다. 타닥거리는 매서운 뇌음이 공기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제갈진은 기운을 억누르지 않고 오른 주먹에 한 개까지 압축시켰다. 천품권. 그의 주먹이 거대한 암벽의 정중앙을 향해 쏘아졌다. 주먹이 바위에 닿는 찰나 압축되었던 뇌기가 사방으로 터져나갔다. 귀가 멀어버릴 듯한 엄청난 폭음이 북망산 중턱을 뒤흔들었다.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다. 주먹에서 뿜어져 나온 파괴적인 벼락의 기운이 암벽의 내부를 순식간에 헤집어 놓으며 맹렬하게 부딪혔다. 수십 척 두께의 거대한 통바위가 거미줄처럼 갈라지더니 이내 견디지 못하고 바깥쪽을 향해 완벽하게 터져나갔다. 집채만 한 바위 파편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며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자욱한 먼지 구름이 일어났다. 제갈진은 옷소매로 가볍게 먼지를 털어내며 앞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부서져 내린 거대한 구멍 너머로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햇살이 석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진짜 빛이었다. 제갈진은 산중턱에 뻥 뚫린 구멍의 가장자리에 섰다. 따스한 햇볕이 그의 그을린 피부와 흉터 위로 부서져 내렸다. 코끝을 찌르던 퀴퀴한 먼지 냄새 대신 시원하고 청량한 산바람이 불어와 그의 흑삼을 거칠게 흩날렸다. 눈 아래로는 까마득한 절벽이 펼쳐져 있었고 저 멀리 지평선 끝으로 수많은 정각과 인파로 북적이는 거대한 도시의 윤곽이 한눈에 들어왔다. 천하제일의 마굴,
낙양이었다. 제갈진은 눈부신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과거 쫓기듯 산을 기어오르던 병약한 서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육신을 얽매던 모든 한계를 박살내고 절대적인 무력을 손에 쥔 포식자만이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제갈진의 입가에 여유롭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낙양을 굽어보는 그의 시선은 이미 자신이 되찾아야 할 장부의 첫 페이지를 향해 있었다. 제갈진은 뻥 뚫린 절벽 끝에 서서 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까마득한 허공 밑으로 짙은 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배신자의 칼날과 살수들에게 쫓기던 그는 벼락에 맞아 의식을 잃은 채 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기혈이 끊어진 몸으로는 그저 요행에 목숨을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제갈진은 허공을 향해 가볍게 발을 내디뎠다. 구름바다 아래로 몸이 곤두박질 치는 순간 그의 단전에서 뇌기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다. 발끝을 감싼 푸른 기운이 절벽에 튀어나온 바위들을 밟고 지나갈 때마다 경쾌한 파공음을 내며 하강 속도를 줄였다. 마침내 산기슭에 닿았을 때 그의 낡은 가죽신 아래로는 흙먼지 하나 일지 않았다. 산길을 따라 내려오니 어느덧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렸다. 천하제일의 상업도시 낙양은 밤이 되자 더욱 화려한 민낯을 드러냈다. 번화가를 수놓은 붉은 홍등들이 대낮처럼 거리를 밝혔고 객장과 기루에서 흘러나오는 악기 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였다. 그러나 겉모습이 화려해질수록 빛이 닿지 않는 뒷골목은 썩은 구정물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더 깊은 마굴이 될 뿐이었다. 제갈진은 짙은 그림자가 깔린 낙양의 뒷골목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석실에서 지내며 빨지 못한 낡은 흙삼은 곳곳이 찢어져 너덜거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질긴 끈으로 대충 묶은 꼴이었다.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거렁뱅이였다. 어두운 골목 어귀에서 서성거리던 왈패무리가 낯선 방문객을 발견하고 입맛을 다셨다. 어이, 여기는 통행료를 내야 지나갈 수 있는 곳인데. 손에 조잡한 몽둥이를 든 왈패들이 길을 막아섰다. 무공을 잃은 몸으로 낙양에 처음 당도했을 때와 완벽하게 겹치는 상황이었다. 제갈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왈패들을 향해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덤덤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왈패의 두목이 몽둥이를 치켜들며 험악하게 앞으로 나서는 찰나였다. 제갈진의 짙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시퍼런 뇌기가 섬뜩하게 번쩍였다. 동시에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기백이 골목 전체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포식자의 살기였다. 왈패 두목은 비명조차 내지 못하고 헛숨을 삼켰다. 다리가 풀린 그는 털썩 바닥에 주저앉으며 손에 들고 있던 무기를 떨어뜨렸다. 뒤따르던 왈패들 역시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여 벽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눈빛만으로도 삼류 왈패들의 혼을 빼놓기에는 충분했다. 제갈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굳어버린 왈패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갔다. 살기를 거둔 그의 걸음걸이는 다시 산책을 하듯 한없이 가볍고 여유로웠다. 어두운 뒷골목을 빠져나와 번화가의 입구에 서자 저 멀리 낙양의 중심에 우뚝 솟은 거대한 정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가 직접 털을 닦고 긁어모은 은자로 세워 올렸던 낙양 최고의 정보상단, 흑영루의 본각이었다. 화려하게 불을 밝힌 흑영루는 예전보다 훨씬 거대하고 위압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주변의 상권마저 모두 집어삼킨 듯 흑영루의 깃발이 거리 곳곳에 나부꼈다. 배신자 진삼이 그동안 얼마나 흑영루의 자본을 굴려 세력을 부풀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제갈진은 턱을 극적이며 피식 웃었다. 장사는 제법 잘해놨군. 자신이 자리를 비운 동안 진삼이 흑영루의 은자를 지키고 불려놓은 것은 칭찬할 만했다. 하지만 주인의 자리를 찬탈하고 등에 칼을 꽂은 죗값은 별개의 문제였다. 제갈진은 특유의 뻔뻔하고도 유쾌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자 칠 시간은 충분히 줬다. 진삼. 그의 목소리는 서늘했고 단전에서부터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뇌기는 매서웠다. 제갈지는 화려한 불빛이 번쩍이는 낙양에 짙은 어둠 속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완벽한 무력을 손에 쥔 진짜 지배자의 귀환이었다. 낙양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짙은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다. 제갈지는 인파 속을 느릿하게 걸으며 거리의 풍경을 눈에 담았다. 곳곳에 흑영루의 깃발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과거 제갈진이 세웠던 은밀하고 고상한 정보 상단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골목 어귀의 작은 객잔 앞에서 요란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제갈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곳을 향했다. 흑영루의 문양이 새겨진 무복을 입은 사내들이 늙은 객잔 주인을 바닥에 짓밟고 있었다. 부서진 탁자와 만두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빌린 은자 10량에 이자가 20냥이다. 당장 객잔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내놈 딸년을 하급기루에 팔아넘기겠다. 건달패나 다름없는 흑영루 소속의 왈패가 험악하게 으름장을 놓았다. 주변을 지나던 백성들은 흑영루라는 이름에 겁을 먹고 고개만 숙인 채 쟁걸음으로 자리를 피했다. 늙은 주인은 피를 흘리며 왈패의 바지가랑이에 매달렸다. 대관절 한 달 만에 이자가 3배로 뛰는 법이 어딨단 말이오. 제발 며칠만 기한을 주시오. 왈패는 귀찮다는 듯 주인을 걷어차려 했다. 그때 낡고 해진 흑삼을 걸친 사내가 왈패들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섰다. 제갈진이었다. 길 한복판에서 먼지 날리게 뭐하는 짓들이지. 귀찮음이 뚝뚝 묻어나는 서늘한 목소리. 왈패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거지나 다름없는 행색을 한 제갈진을 위아래로 훑어본 왈패의 얼굴에 짙은 비웃음이 번졌다.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놈이냐. 흑영루의 일에 끼어들다니 명줄이 긴 줄 아나 보군. 왈패 하나가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들며 제갈진을 향해 거칠게 팔을 휘둘렀다. 제갈진은 피하지 않았다. 그저 손가락을 가볍게 튕겨 왈패의 칼등을 때렸을 뿐이었다. 경쾌한 쇳소리와 함께 왈패의 몸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5걸음이나 뒤로 튕겨나갔다. 소나기가 찢어진 왈패는 칼을 떨어뜨린 채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남은 왈패들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죽고 싶은 게로구나. 쳐라. 나머지 왈패들이 일제히 무기를 뽑아들고 달려들었다. 제갈진은 눈 깜짝하지 않고 가볍게 손을 내저었다. 짙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푸른 뇌기가 일렁였다. 단순한 손짓 한 번에 왈패들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가 바닥으로 처박혔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반일압도 섞지 않은 압도적인 제압이었다. 제갈진은 바닥에 뒹구는 왈패들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세가의 권력자들과 고관대작들의 약점을 쥐고 흔들던 고급 정보 상단이 고작 뒷골목에서 만두나 파는 늙은이의 고열을 쥐어짜는 쓰레기 소굴로 전락했다. 진삼의 얄팍한 미천이 낱낱이 드러나는 꼴이었다. 상단의 격이 바닥을 치는군. 제갈진은 혀를 차며 품에서 은자 한 덩이를 꺼내 부서진 객잔 탁자 위에 툭 던졌다. 부서진 기물값이다. 저 쓰레기들한테 뜯긴 돈이 있으면 이걸로 퉁치도록 해라. 늙은 주인은 겁에 질린 채 은자와 제갈진을 번갈아 보았다. 제갈진은 늙은 주인의 감사 인사조차 듣지 않고 무심하게 몸을 돌렸다. 말로는 돈 안 되는 일은 안 한다고 툴툴거리면서도 핍박받는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특유의 오지랖이었다. 어두운 골목으로 걸음을 옮기며 제갈진은 번화가 한가운데 화려하게 솟아있는 흑영루의 봉각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다. 상단 물갈이부터 해야겠군. 서늘하고도 유쾌한 냉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낙양의 짙은 밤 공기 속으로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포식자의 살기가 고요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흑영루 봉각의 가장 높은 곳, 주인이 머무는 밀실. 과거 제갈진이 사용하던 소박한 나무 탁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화려하게 장식된 옥자가 놓여 있었다.
진삼은 옥좌에 거만하게 몸을 기댄 채 탁자 위에 놓인 은자 꾸러미들을 만족스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등 뒤로는 흉흉한 살기를 뿜어내는 흑도 고수들이 도열해 있었다. 모두 막대한 은자를 주고 새로 고용한 낙양사파의 실력자들이었다. 사령문주가 도착했습니다. 수하의 보고와 함께 밀실의 문이 열렸다. 제갈진을 암살하기 위해 고용되었던 사령문의 문주가 안으로 들어섰다. 부르셨소, 루주. 사령문주는 진삼을 향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진삼은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꾸며내며 그를 맞이했다. 그동안 흑영루의 굳은 일들을 처리해 주느라 고생이 많았소. 오늘은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기 위해 불렀소. 진삼이 가볍게 손짓하자 흑도 고수 하나가 묵직한 나무 상자를 문주 앞에 내려놓았다. 문주가 의심 없이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이었다. 은자가 들어있어야 할 상자 안에는 맹독을 머금은 수십 개의 암기가 장전되어 있었다. 건조한 기계음과 함께 암기들이 사방으로 뿜어져 나왔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문주는 급히 내공을 끌어올려 몸을 피하려 했으나 독침 몇 개가 그의 목과 가슴에 깊숙이 박히고 말았다. 진삼, 내 놈이 감히. 독이 퍼지며 검은 피를 토해낸 문주가 검을 뽑으려 했다. 하지만 뒤에 서 있던 흑도 고수들의 칼날이 번개처럼 날아들어 그의 숨통을 무참히 끊어버렸다. 진삼은 바닥에 쓰러진 문주의 시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사냥이 끝났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 것이 강호의 이치지. 주인을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은 내 과거를 아는 놈들을 내가 언제까지 살려둘 줄 알았나? 그는 옥좌에서 일어나 흑도 고수들을 향해 싸늘하게 명령했다. 사령문의 본거지를 쳐라.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말고 모조리 목을 베어와. 같은 시각 낙양 외곽의 빈묘. 사령문이 은밀한 거점은 이미 핏빛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다. 진삼의 사주를 받은 흑도 고수들이 들이닥쳐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기습을 전문으로 하는 살수들은 정면으로 밀고 들어오는 흑도 고수들의 무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썰려나갔다.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는 빈묘의 한 구석. 제갈진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여성 살수는 피투성이가 된 채 동료들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그녀의 반어령 단검이 흑도 고수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으나 고수는 가볍게 검기를 뿜어내어 그녀의 공격을 튕겨냈다. 살수치고는 제법 날래지만 정면 승부에서는 흠집도 내기 어렵지. 고수의 육중한 발차기가 여성 살수의 복부에 정통으로 꽂혔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허공을 날아 비석에 강하게 처박혔다. 각혈을 쏟아낸 그녀는 바닥을 기어 부러진 단검을 다시 쥐려 했다. 하지만 흑도 고수의 서늘한 칼날이 그녀의 어깨부터 가슴까지 깊고 길게 베어버렸다. 치명상이었다. 숨통이 끊어지기 전에 버려라. 흑영루의 일에 시체를 남기는 건 피곤한 일이니까. 흑도 고수들은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몸을 거칠게 들어 올렸다. 비가 쏟아지는 낙양의 으슥한 뒷골목.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 위로 피투성이가 된 여성 살수의 몸이 내던져졌다. 왈패들조차 발걸음을 하지 않는 썩은 구정물이 고인 버려진 구역이었다. 그녀는 차갑게 얼어붙는 진흙바닥에 뺨을 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빗물에 씻겨 하수구로 흘러들어갔다.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에는 억울함이나 분노가 없었다. 자신을 거둬준 조직에 맹목적으로 충성했고 명령에 따라 칼을 휘둘렀다. 그 끝이 토사구팽이라는 것은 살수의 정해진 숙명이었다. 독으로 태어나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 그것이 그녀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벼랑 끝에서 자신을 죽이지 않고 돌아섰던 한 남자의 젖은 뒷모습이 환영처럼 맴돌았다. 남의 독으로 살다 버려질 셈이 아니라면
먼저 내 목줄부터 끊어라. 그 뒤에도 나를 죽이고 싶다면 그때 다시 와라. 그 서늘한 음성이 빗소리에 섞여 귓가를 때렸다. 상처의 고통마저 서서히 감각을 잃어가며 짙은 어둠이 그녀의 의식을 고요하게 삼켜버렸다.